명언을 해석해드리는 힐링 크리에이터입니다. 이 콘텐츠는 명언의 의미와 뜻을 풀이하고 재가공하여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콘텐츠입니다. 오늘의 명언은 석가모니 명언, 내가 가진 동정심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동정이다입니다. 동정심이란 무엇일까요? 그저 다른 이의 고통에 측은지심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동정심이란 자신도 포함한 모든 존재의 행복과 고통에 동등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공통된 소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동정하고 도와주었다 해도 만약 내가 그들보다 훨씬 부유한 처지라면 그것은 완전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동정심에는 여전히 우리와 그들이라는 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동정심은 그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불가에서는 이를 자비라 부르며 모든 중생을 자식과 같이 여기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비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바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비심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부터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다면 타인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나에게서 시작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비록 외모와 처지, 상황은 다를지라도 그 근본적인 소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동료 인간뿐 아니라 동물, 나아가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의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친절한 미소, 배려하는 말과 행동, 나누는 삶 등 우리 주변에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점차 자비심이 자라나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비심이 건강한 삶과 인간관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자비심이 큰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우울증 위험도 낮으며 더 나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석가모니의 명언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와 동정심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과 행복을 깨닫고 남과 구분짓지 않는 포용력이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비심을 갖기 위해서는 타인뿐 아니라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대하는 것도 자비의 실천이 될 수 있겠죠?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 우리도 우리 자신의 약점과 결점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너그럽게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을 지나치게 비판하고 완벽을 갈구하며 스스로를 혹사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대신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타인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런 자기자비는 유머 있는 자기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운동 못 가는구나, 이 나이 먹고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옆구리를 만지면서 피식 웃어넘기는 것이죠. 자기 약점에 화내지 않고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삶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루에 한 번씩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는 소중한 존재야. 내가 있는 그대로 좋아라고 속삭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내면의 자비심을 키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넘치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비심을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그것이 곧 자비심의 실천이 됩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려 노력하는 것이죠. 또한 직장에서 동료의 약점을 들추어내기보다는 장점을 발견하고 인정해주는 것도 자비심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업무 환경도 한결 화기애애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비심이 단지 착하고 여린 마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함과 용기도 필요합니다. 불의를 보고 외면하지 않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것 또한 자비심의 발로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았던 위대한 인권운동가들, 그들은 모두 자비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힘겹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처럼 비폭력 시위를 주도하며 평화로운 방법으로 변혁을 이뤄낸 이들의 모습이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비심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타인을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일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향해 사랑하는 나야, 오늘도 최선을 다해봐 하고 속삭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동료나 가족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자신에게도 오늘 한 일에 대해 고맙다, 수고했어라고 칭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자비심을 기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주변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사소한 친절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더 큰 나눔과 배려로 이어지는 것이죠. 결국 자비심은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지 않는 열린 마음가짐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과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비로운 마음 자세를 갖는다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란 여정에서 가끔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비심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차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자비심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 큰 의미와 지혜를 안겨줍니다. 또한 우리 사회와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 자비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